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6년 8월 11일이고요. 당일은 특이하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반등하면서 이제 그동안 좀 셌었던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조정받는 애들도 생기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도 조금 더 조정받는 기업들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반도체 소부장이나 바이오 이 코스닥 쪽은 이 물가 지표 발표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달리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현금은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찌라시 같은 게 좀 돌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제 어떤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무 관련된 담당자인데, 전자닉스 쪽 사람들 만나 보니까 이런 계획이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던데, 사실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주환원을 발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주가의 일회성으로 움직일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봤는데, 웬만한 규모로 하더라도 거기에 거꾸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격한 상승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전자닉스가 천천히 상승하고 소부장은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계속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의 당일 조정도 좀 일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수급 쏠림일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어떤 분쟁 때문에 이제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오늘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반도체 소부장 보고서가 2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생각하는 공통점들이 뭘까, 또 이런 것들도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 가격도 지금 상승 중이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채권 금리가 좀 올랐죠. 그리고 유가도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미국이랑 이란과 관련해서 서로 이제 지지고 뻗고 싸우니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등을 했어요. 게다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게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고용 지표가 컨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채권 금리가 좀 둔화될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좀 낮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로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랠리가 발생했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 랠리가 발생했어요. 근데 당일 이제 특징적인 게, 우선 바이오부터 이야기하고 싶은데, 저는 이 물가 지표가 발표하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최근에 알테오젠을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피어 기업이 이제 할로자임이에요. 할로자임의 경우에는 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이런 걱정스러운 그런 와중에서도 0.5% 밖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막 6% 7%씩 떨어지는 그런 알테오젠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금 IBB라고 하는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ETF는 벌써 먼저 신고가가 났어요. 그리고 어제도 올랐고, 그다음에 연중으로는 지금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미국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 금리가 조금 반등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바이오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제약 바이오와 연동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미국과, 그리고 한국의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잡아 놓고 플레이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식 풀 배팅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이제 충분히 내려와야 이제 저는 주식을 풀 배팅한다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주황색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주황색이 반등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제 주도주가 좀 바뀌든가, 이런 이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다. 다만 이제 큰 폭의 조정은 없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물가 지표가 핵심이라 생각하고 있고, 물가 지표가 이제 시장에서 해소가 되면 이게 내일 저녁이거든요. 수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요일부터 다시 코스닥 쪽으로 시장이 훈풍이 불 수 있다. 금리 인상 그렇게 세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시장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 보니까 5조 원 정도의 반도체 소부장 쪽에다가 이제 자금 지원한다는 식으로, 투자 자금을 지원한다는 식으로 이제 내용도 막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들이.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한에서도 그 반도체 장비 부품 보고서가 나왔고 그다음에 키움에서도 장비 부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면 둘 보고서의 차이가 있어요. 둘 보고서에서는 이 범용 메모리 쪽에서 키움은 야 이거 조금 피크아웃 할 수 있는데 근데 신한 쪽은 야 이거 범용 메모리 쪽도 계속 타이트한 수급이 나올 거야. 이런 이제 뷰가 있었고 다만 이제 공통 요인이 있겠죠. 공통 요인이 이제 패키징 쪽 후공정에서 이 첨단 패키징이랑 그다음에 HBM 수요는 계속 좋을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증설도 둘 다 강한데 두 개의 공통 영역의 아이디어는 HBM 그리고 HBM의 수율이 개선될 수 있게 해주는 것들, 그다음에 첨단 패키징 그리고 검사 그리고 관련된 이제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공통 요인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시장에서 우선순위로 보는 것들이 이제 우선 전공정은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공정에 따라서 거기에 HBM 관련된 또 후공정들 이런 쪽들은 당연히 또 시장에서 좋게 보지 않겠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검사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좋게 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보고서 두 개를 좀 보시면 되고 요즘 들어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이 또 뜨거워지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더 이상 이제 가격을 올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뭐 최태원 회장님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주요 포인트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걱정이 그거잖아요. 다시 판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전자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전자닉스로 돈이 다 쏠려 들어가면 반도체 소부장이나 바이오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도 제가 잠깐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과거에 수출 판가를 가지고 D램의 수출 판가를 YOY로 이제 나타낸 것과 삼성전자 주가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그냥 같은 시계열상으로 놨거든요. 월간 수정 주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과거에 D램 판가 YY 그로스가 둔화되면 주가가 좀 둔화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7월 달에 6월 30일 기준으로 YY 그로스가 그러니까 D램 판가 YY가 5.14에서 7월 달 한 달 4.84로 둔화됐고요. 지금 8월 10일치 8월 달에 10일치 수출 데이터도 4.3으로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MOM만 보고 있는데 계속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야 이게 그로스가 둔화되잖아. 그러면 2027년도나 2028년도 어느 순간쯤 들어가면 영업이익률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야? 너네 어차피 캐펙스 많이 투자해가지고 고정비는 올라갈 텐데 판가의 그 YY 그로스가 가속도가 붙지 않잖아. 이런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솔직히 전자닉스의 비중을 왕창 실어서 플레이하는 거는 2027년도 상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YY 그로스가 0.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이 이제 그때 제일 바닥을 찍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YY 그로스가 수출 판가가 0.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YY 그로스가 점점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저가 정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저를 고려했을 때 YY 그로스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그 둔화되는 흐름이 점차 벗어나는 흐름, 둔화가 마무리될 때 그때쯤이 아마 다시 한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왕창 사는 구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자닉스가 지금 주주 환원만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 수출 판가 YY 그로스는 둔화되는 흐름이라 2028년도가 애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만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내가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회사가 돈을 주길 바라면서 회사를 바라보는 나의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고 회사를 바라보는 그런 투자라서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을 하더라도 이게 주가가 단박에 막 추세가 나타나면서 상반기와 같은 어떤 랠리가 나타나긴 좀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제 하방은 지지가 되면서 상승 속도가 좀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지금 구조상으로는 결국 이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중소형주 지금 투자의 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보고서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반도체 캐펙스, 반도체 캐펙스가 증가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를 고려했을 때 반도체가
결국에는 2027년 2월에 용인 1기 팹, 그다음에 2027년 5월에 P5가 삼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6개월 전부터 발주가 막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 6개월 전이랑 여기 6개월 전이랑 이 발주 사이클이 겹치는 게 2026년도 4분기부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3분기보다 4분기는 더 강화되겠죠. 전자도 이제 발주가 나오고, 그리고 닉스도 발주가 겹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에는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다. 반도체 소부장의 탄력이 전자닉스보다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전자닉스를 대표하는 그 반도체 D램 판가는 YY 그로스가 둔화되고 있다. 이 둔화가 좀 끝나야 전자닉스가 다시 시장 주도주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